자, 그래서 54, 55페이지 문제를 볼 건데 54페이지에서는 8번하고 9번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몇 번 하고 8번하고 9번. 자, 8번의 문제의 주제는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을까? x 몇 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4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리미트 극한을 보내는데 뜬금없이 t라는 문자가 등장했고 t가 무한대분의 t 그리고 f에 1 더하기 t분의 1 빼기 f에 1 마이너스 t분의 1이 극한값이 얼마나? 6일 때 f'a를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럼 f'a라는 건 이제 a 값만 찾으면 되겠고 일단 이 함수를 미분을 시켜놔 봅시다. 그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에서 a 값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근데 이 식은 이제 좀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 무한대야. 보통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 빼기 지금 무한대를 넣으니까 어쨌든 이 값이 무한대지. 아니 무한대분의 1이니까 누구야? f1 빼기 여기가 얼마야? f1이어서 t는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0골로 밖에 안 바뀌어. 그럼 무한대 곱하기 0골이 사실은 극한값 계산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형태거든. 이 형태는 무조건 어떻게 바꿔야 돼? 0분의 0골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골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문제에서 이 함수 자체를 f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려고 할 때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t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풀려고 하는 건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습관적으로 외워도 돼요. f 안에 t분의 1든 x분의 1이 들어가는데 뭐 해줘? 치환의 작업을 해주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t분의 1을 만약에 뭘로? x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니까 x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가 될 거고 t라는 문자는 뭘로 바뀌어요? x분의 1로 바뀌니까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겠지. 즉 우리는 지금 무한대 곱하기 0꼴을 뭐분의 뭐꼴로? 0분의 0꼴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f에 괄호 1 더하기 x 빼기 f에 1 빼기 x가 되어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다? 6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무슨 정리야? 로피탈의 정리야. 왜? x에 사실 0 넣어볼게. 0분의 f1 빼기 f1이니까 0분의 0꼴이지. 자, 원래 원칙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f1을 한번 넣었다? 뺐다 해서 푸는 거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0분의 0꼴 로피탈의 정리로 바로 극한값을 찾자. 미분하면 f'의 1 더하기 x의 속미 1 그대로 써줄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미분하면 이건데 속미가 음수니까 양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2배의 f'1이라는 값이 얼마다? 6이다. 따라서 f'1이라는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로피탈 써서 안 썼어? 또 그냥 푼 거야? 그럼 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뭐 로피탈 안 써도 바로 보이긴 하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요 개수랑 요 개수 합치는 거니까. 잘했어. 자, 그럼 얼마 나와? 3이 나오죠. 그럼 f'1이 3이니까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4 더하기 a가 3이다. a의 값은 얼마다? 4가 될 것이고 우리가 찾는 값은 결국 f' 얼마다? 4의 값이겠죠. 자, a 자리에 4를 집어넣고 4 집어넣으니까 4, 4, 16 곱하기 3 얼마지? 48 빼기 16 더하기 4 여기서 32에 4를 나누니까 얼마다? 36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면 다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여기서 또 다음 함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야. 식의 한정 조건으로 해석할 거냐 단순하게 보자 미분 가능한 함수냐. 근데 fx에 대한 어떤 값을 물어보는 질문이 없죠. 그럼 뭘로 해석하면 돼? 미분 가능한 함수로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 x제곱 빼기 1 곱하기 무슨 x? gx라는 함수는 누구다? fx 빼기 2다.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 등호는 무슨 식의 등호다? 항등식의 등호다. 이렇게 해석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거의 항등식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항등식의 뜻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책에 의하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도 같고 뭐도 같다? 의미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서로 밖에서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수학에서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좌변과 우변에 x 대신에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에서 문제를 푸는 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항등식의 문제는 거진 무슨 대입법이요?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많고 얘 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언제 존재하느냐? 오늘 수업 서두에 얘기했었던데 우리가 fx라는 다항 함수가 식의 한정 조건 해석이 될 때 반드시 뭐가 결정이 돼야 돼? 식을 만들려면 최고차의 개수와 차수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요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요 방법 쓰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설명하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hx라는 함수가 또 주어졌는데 어떤 함수냐? f 함수와 g 함수가 곱해진 함수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g'1이라는 값을 알고 싶은다. 그러면 g'1은 여기 함수에서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미분시켜버려요. 그럼 h'x라는 건 앞미 뒤미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h'1은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뭐지? g'1 요거 찾는 거야.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f'1이 얼마래? 마이너스 1에 그리고 h'1은 얼마래요? 6이라고 돼 있지? 그럼 나는 이 값과 이 값만 찾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자, 어디서 찾을까?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 일단 누구를 넣어보자. 1을 한번 넣어보자. 1 넣어버리는 거 어떻게 돼? 좌변은 0. 한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 넣어버려. 0 돼버리고 f1 빼기 2가 되니까 f1의 값은 얼마다? 2가 되겠지. 2 곱하기 g'1. 그럼 이제 나는 누구만 찾으면 돼? g1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g1을 찾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1을 넣어봤자 의미가 없지. 맞아? 그럼 이 식도 다시 뭐 해줄 수 있어? 미분 한번 시켜줄 수 있겠지. 왜냐면 어차피 g'1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g'1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 자, 넣어봅시다. 그럼 미분하게 되면 앞미 2x 곱하기 gx 더하기 뒷미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g'x는 미분하면 f'x다. 여기다가 다시 x제곱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지. 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 g1만 찾으면 되니까. 자, 1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사라지게 되고 f'1인데 f'1의 값은 얼마다? 음수 2라고 주어졌고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g1 따라서 g1의 값은 얼마다? 음수 1이 주어졌죠. 정리를 하게 되면 6은 2 더하기 2 곱하기 g'1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어야지만 2 더하기 4는 얼마다? 6이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동의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는 몇 번이야, 여러분? 맨 마지막 것은 설명할 거고 필수 유형 4번이 어려워서 11번이 어려웠어. 필수형 4번과 11번 중에서 필수형 4번이 좀 더 어려웠을 겁니다. 11번은 그냥 우리가 아는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의 개념을 좀 쓰면 돼. 식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두 문제를 누구 할 거냐면 필수형 4번이랑 몇 번? 12번 두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형 4번은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몇 점짜리? 4점짜리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킬러 문항은 아닐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페이지 55페이지에 문서야 필수형 4번. 자, 필수형 4번에 보니까 함수 fx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몇 차? 3차례. 그리고 끝에 가니까 결국 뭘 찾으래? f'2를 찾으랬으니까 3차 함수를 세팅을 해야 되네. 해야 되는데 어차피 미분한 걸 넣을 거니까 뭐는 필요 없다. 상수함보다 필요가 없다. 뭐 근데 알 수 있으면 알 거고. 근데 이 3차 함수 fx위 어디지? 0,0에서의 접선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3단계 뭐지? 접점, 접기, 접방 아니야? 접점 주어졌으니까 접기를 세팅하면 f'0이 될 거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0은 f'0 괄호 x 빼기 0이니까 결국 y는 누구다? f'0 곱하기 x다라고 세팅을 일단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3차함수 그래프 위에 0,0에서의 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F0은 0이기 때문에 이 3차함수에서 무슨 함? 상수항의 값은 얼마다? 0이 될 거다. 그러니까 상수항은 별 필요가 없더라.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때 여기서의 접선과 곡선인데 새로운 곡선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곡선이 등장했냐? y는 fx가 아니라 y는 x 곱하기 fx야. 자, 그럼 fx가 3차니까 x 곱해진 얘는 실제는 몇 참수야? 4참수가 될 건데 이 4참수 위에 점이 있어. 몇 콤마 몇이야?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 안 돼? 일치하지. 그러니까 뭐가 일치하냐면 접선이 서로 일치하는 거야. 얘랑 여기서 형성되는 접선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뜻이야. 자, 우리가 계속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세팅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나와? F'2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일단 이 4차 함수에도 또 역시 접점이 1,2잖아. 그럼 1,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는 어떻게 돼? x는 1 집어넣으니까 F1 이렇게 돼야 돼. 맞니? 그러니까 함수 fx에 대한 정보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뭐냐? F1은 2고 앞에서 찾은 건 F0은 얼마다? 0이라는 정보를 일단 두 가지 찾았지. 왜냐면 우리가 일단 이 3차함수를 기본적으로 세팅하게 되면 이 f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니까 3차함수식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몇 개를 찾아야 돼? 4개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식이 몇 개 등장해야 돼? 4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부터 이거 찾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한 y 프라임은 어떻게 돼? 앞미 fx d미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x 자리에 누구 넣은 거야? 1을 넣은 거지. 자, 1번이 접점, 2번의 접기의 형태는 1 집어넣으니까 누구야? f1 더하기 f 프라임 1이 뭐더라? 접선의 기울기더라. 근데 f1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1 더하기 2가 접선의 기울기더라. 그러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 똑같이 세팅하면 y-2는 f 프라임 1 더하기 2가 기울기고 x-1이 될 거 아닙니까? 컨셉이 이해돼? 그럼 이 함수식을 전개를 하면 y는 이 전체가 기울기 역할을 할 건데 네모라고 쓸게요. 네모 곱하기 x에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f 프라임 1 빼기 2인데 빼기 2랑 여기가 사라져. 사라지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 녀석과 누가 얘가 서로 뭐한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상수항이 0 처리가 돼야지. 그럼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f 프라임 1의 값이 얼마다? 0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식이 결국 누구야?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f 프라임 1 더하기 2랑 누구랑 이 0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결국 f 프라임 1 빼기 f 프라임 0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홈수 2가 나와야 되지. 근데 f 프라임 1의 값이 얼마예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 0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2라는 값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 미수 몇 개를? 4개가 찾아지겠지. 식이 완성이 될까 안 될까?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를 지금은 이제 인수 정리 형태로 식을 쓰기에는 조금 난감한 게 인수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f0은 0은 무슨 함을 나타내? 이때 0의 의미는 무슨 함? f 프라임 0에서 이 2는 몇 창의 개수? 지금 지난 얘기했죠. 몇 창의 개수? fx 상에서 1창의 개수를 나타내지.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식을 빨리 풀고. 그럼 함수 fx는 요거 그대로 쓸 거야. 인수정리 안 쓰고 그럼 어떻게 돼? ax 몇 제곱? 더하기 무슨 x? bx 제곱 더하기 무슨 x? 2x로 정리가 되겠죠. 이건 조금 다 쓴 겁니다. 그럼 여기다 처음에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2 사라지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 될 것이고 이 함수를 미분한 f 프라임 x는 3a의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가 될 건데 1 집어넣으니까 3a 더하기 2b 더하기 2의 값이 0이 나죠.
근데 여기서 b는 음수 a니까 그냥 a는 무슨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따라서 f'x라는 값은 a가 음수 2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b는 2가 될 거니까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될 거고 문제에서는 2의 값을 넣으니까 4, 6의 음수 24 더하기 4, 4, 16 더하기 2 음수 8 더하기 2니까 답 못 틀렸나 보다. 이 집은 8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음수 16 더하기가 나오니까 정답은 얼마다? 음수 14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신 문제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류의 문제고 문제 이름은 정해져 있어. 자, 어떤 3차함수 fx가 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무슨 x 2x라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프 개형이 극대 극소를 다 가진 문제지. 그때 여기쯤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원함수랑 만나는 점을 다시 뭐라 하자? b라고 하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뭔지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점이 주어졌습니다. 음수 1,1 그때 직선 x는 k에서 만나는 점을 전부 pk라고 할 텐데 삼각형의 넓이 최대값이죠. 맞죠? k는 어디와 어디 사이야? 음수 1과 어디 사이에? b 사이에 존재하지. 자, 그럼 일단 거꾸로 시작해 봅시다. 지금 문제가 삼각형 A, B, PK라는 넓이의 무슨 값이야? 최대값인데, 자, 우리가 아는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벡터인데 지금 뭐는 윗변은 결정돼 있지. 그럼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될까? 높이가 최대지. 그럼 수학에서 높이가 최대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돼. 네가 앞으로 이제 기하 공부할 때 필요해. 뭐라고? 평행. 무슨 뜻이냐면 어떤 평행한 두 직선상이 있다라는 건 내가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그린 것과 이렇게 그린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의 넓이는 왜? 이 평행한 두 직선사의 거리가 곧 무슨 거리가 돼요? 실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윗변이 고정된 상태에서 높이를 측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P점이 여기 가질 수도 있잖아. 높이가 어디야? 여기와 여기까지 수직거리라는 거야. 즉,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그어졌을 때 수직거리라고. 근데 더 밀릴 수 있어 없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더 밀려서 생겨 안 생겨? 어디서 생기냐는 거야. 여기 이쯤에서 생겨 안 생겨? 여기에 누가 존재할 거라는 거야? PK가 존재할 거라는 거지. 더 이상 밀릴 수 없잖아. 즉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접선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윤서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이 문제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에 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뭐의 방정식? 접방과 다시 이 함수를 연립하게 되면 누구를 찾아? B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전비를 찾아야 되잖아. 전비를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최대라는 개념은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 평행한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 제일 밀려? 이때 제일 밀리니까 어떻게 돼? 또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그래서 또 뭘 찾아?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까지 거리를 구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높이를 이용해서 이 넓이의 뭘 찾는 거야?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실전에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서술형이 아닌 이상 뭐 써야 돼? 이 접변하는 개념을 써라는 거야.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거 언제 쓰냐? 접변비율 사용법이 언제냐고. 계속 강조하잖아. 언제야? 몇 차함수 그래프? 3차함수의 그래프와 뭐가 등장해? 접선이 등장해서 그 접선이 다시 원함수랑 만나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면 무조건 뭐 쓰라는 거야? 접변? 접교를 쓰라는 거야. 왜냐면 다시 강조하지만 이 3차원수의 그래프는 이 비율관계가 성립하는데 왜? 점대칭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접교줄게 어떻게 쓸 거냐? 변곡점만 찾으면 해결되는 거야. 식이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변곡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변곡점 어떻게 찾아? 함수를 한번 미분합니다. 3x제곱 빼기 2죠. 자, 다시 변곡점 얘기할 거야. 변곡점 언제냐? 3차함수의 도함수가 여기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 극소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함수가 생겨. 그럼 변곡점은 어디야? 바로 이 점 아니야? 이 점? 그때 극소의 가운데점. 여기 가운데점. 이 점에서는 접선이 유일하게 통과하지. 즉 변곡점이 학교 내신에서 나오면 변곡점이라고 안 물어보고 이렇게 나올 거야. 이 함수는 원함수 fx에서의 무슨 기울기? 강조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 되지. 아니야? 왜? 도함수의 함수값이 뭘 나타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접선의 기울기 제일 작아질 때라는 거야.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함수라면 이 점이지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 무슨 값? 최대값이 변곡점이야. 그럼 변곡점의 뜻은 f' 함수를 다시 미분했을 때, 즉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것의 뜻은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x가 되는 지점이다. 또 한 번 더 미분합니다. 6x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언제야? 0이 되지. 즉 가운데가 변곡점이에요. 접, 변, 여기가 음수 1, 변곡점 얼마야? 0. 그럼 이 접점일 때가 최대가 될 텐데 한 칸 밀리니까 1이 될 거고 b의 값은 당연히 얼마야? 2라고 자동적으로 나오겠지. 맞아? 그럼 점 b는 바로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2,2 집어넣습니다. 8 빼기 4니까 2,4가 되겠죠. 자, pk라는 점이 1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1, 음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때? 세 점이 주어졌지. 그럼 이때 삼각형을 어떻게 구해? 직선 구하지 마세요. 뭐 쓸 수 있어? 신발끈 공식. 2분의 1의 절대값에 이거 먼저 쓰자. 음수 1,1, 그 다음에 이거 쓰자. 1, 음수 1, 그 다음에 이 점 쓰자. 2,4 다시 처음 점이 반복되는 거야. 꾸준히 이해돼? 그래야 시간이 쫓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의 절대값에 신발끈을 묶습니다. 이렇게 곱하지. 그럼 얼마야? 1 더하기 4 더하기 2에다가 빼기 이렇게 곱하니까 1 이렇게 곱하니까 음수 2 이렇게 곱하니까 음수 4 이렇게 되겠대. 따라서 이거 다 하면 얼마 돼? 7이 될 거고 이거는 음수 5가 되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얼마야? 12의 절대값 그대로 10이고 2를 나눠주니까 정답은 얼마야? 6. 도전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사실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야. 이거를 만약에 아직도 접변조표를 안 쓰고 있다면 지금 풀이가 잘못된 거고 선생님이 수업도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호준아 강조한 거 윤수 아까 오늘 안 들었지만 뭐야? 이거 없는 거. 호준이도 윤서도 그렇고 난리지만 쌓는 지식의 공부를 할 거면은 선생님이랑 별 도움이 안 돼. 선생님은 계속 이걸 강조한 거야. 이 문제에서 뭘 하고 있냐? 뭘 깨닫고 있냐? 이 깨달음의 근거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야. 그 문제의 개념을 뭘 파악하는 거야?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논리성들을 파악하는 건데 이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 힘을 강력하게 가져가고 언제 쓴다? 가장 기본적인 건 3차함수랑 뭐가 등장해? 접선. 그 접선이 다시 원함수랑 만나는 점이 딱 생기면 적과 교가 보고 변곡점 가운데 생길 수 있고 접교를 쓰라는 거지.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풀 계속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